안녕하십니까? 대전여고 교장 김용미입니다. 대전여고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귀한 자녀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80여 년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대전여고는 창의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품격 있는 지성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배움과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한 배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전여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 개축, 심리적 감성교육 공간, 세계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된 공간수업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기반 교과교실제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새로운 8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미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과 함께 자유로운 공립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AI 융합교육 중심학교 등 진로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과 차별화된 학생 중심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이 존중되고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전 교직원은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여고 교육활동을 믿고 성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의 관심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대전여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전여자고등학교 2022학년도 학교교육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교무운영부장 백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교육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담임선생님들과의 만남도 갖는 학교교육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교교육 설명회는 먼저 학교교육과정 안내, 학생생활 안내, 학년 운영 및 입시 안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각각의 파트를 맡아 설명해 주실 부장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 안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윤재우 안전생활지도부 부장님이십니다. 3학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임성희 3학년 부장님이십니다. 2학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윤석구 2학년 부장님이십니다. 1학년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실 박순미 1학년 부장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제가 학교 주요 교육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대전여자고등학교 학교교육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표 순서는 제가 먼저 학교교육과정 및 주요 교육활동 안내, 안전생활지도 부장님의 학생생활 안내, 학령 부장님들이 학년별 운영활동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황 및 학교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본교는 1947년 대전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50년 대전여자고등학교로 개편되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김용미 교장선생님이 취임하셨고 2022년 2월 81회 졸업식으로 총 36,15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본교는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현재 본교는 각 학년 12개 학급과 2개의 특수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51명의 학생과 114명의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해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와 연계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교 교과 교실제를 확대하여 수업에 맞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미처 학교에서 운영하지 못한 교육과정을 학교 간, 온라인, 광역형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2학년의 학생 맞춤형 선택 과목 편성을 통해 기초 과목군을 제외한 선택 과목의 수가 21과목, 3학년의 경우 29개의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 과목의 폭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 고등학교 및 인공지능 통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융합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공지능과 통계 교육을 접목하는 교육활동 등을 통해 앞으로 4차 산업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1, 2학년 대상의 문화예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기 개발에 힘쓰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 수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원격 수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과별 자체 제작 영상 및 실시간 수업을 송출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담임교사 및 교과 담임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학교 특색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하고 실천하는 세계시민 프로젝트입니다. 학급 자치활동으로 다양한 세계시민 테마 중 한 가지를 학급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1년 동안 학급 구성원들이 설정한 테마에 대해 캠페인 활동, 토론 활동, 재능 기부를 통한 굿즈 제작 및 나눔 실천 활동, 관련 대회 참여, 전시회 등을 통해 세계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자치 문화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부터 대의원회와 학생회 분리를 통해 학생 자치 활동의 기반을 다지며 상향식 의사 결정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아주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활동 기회를 점차 늘려나가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문화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 활동의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색 사업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미래 사회의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각 교과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교과, 진로, 범교과 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급 자치 활동 등에 접목하여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중점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교육활동으로 나를 설계하는 퍼트랙 셀프 커리큘럼입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인문사회, 자연과학, 의료보건, 공학 트랙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1년 혹은 2년 동안 각 트랙별 48개의 세부 활동 중 반 이상을 수행하면 선택했던 트랙을 이수하게 됩니다. 학생은 이를 통해 이수 인증 배지를 받게 되고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트랙 이수 활동을 위해 관리카드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꾸준히 도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과별 학생 중심 특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 부스 및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교과 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자신의 능력과 꿈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 시대에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 실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지속가능한 인류와 자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수업량 유연화 교육활동 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과들 사이의 융합 및 진로 연계 활동을 학생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안하여 학생들의 융합적 창의사고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 및 학생생활기록부 내시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아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개설된 75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구성한 동아리 연합회는 많은 숫자의 동아리들이 운영을 돕는 자치회로 동아리 예술 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하는 동살 버스킹,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는 동아리 신문인 CM 블루프린트, 동아리 부스 운영 및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는 칵테일 페스티벌을 주관하여 운영합니다. 이어서 작년의 교육활동 성과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본교는 고교 학점제를 위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으로 다양한 교과 교실을 구성하였습니다. 7층 건물로 이루어진 구조간 가장 위층의 스카이 클래스는 탁 트인 조망을 보일 수 있으며 학교의 역사와 함께할 수 있는 수업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조간 6층의 오래된 도서관은 학생들과 교사의 아이디어를 모아 건축가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모두를 위한 글마루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조간 2층에 기숙사였던 구회당을 개조하여 학생들의 염원이었던 학습 공간인 구조 스터디 카페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장치를 설치하고 물리지학실을 새롭게 꾸몄으며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온라인 스튜디오를 조성하였습니다. 2층 예다움터, 창의관 3층 다운터, 구조관 2층 테라스 쉼터 등의 학생 쉼터가 조성되어 학교의 학생들의 삶과 쉼이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올해 본교는 교과교실제, 인공지능 융합중심학교,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고교 역량강화 사업 등 또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유치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더욱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교육 운영 중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본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담긴 자료집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생활지도부 부장님의 학생생활 안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안전생활지도부에서 학생 생활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 규정에서 복장 관련입니다. 동복 착용 시 자켓 대신 가디건을 입을 수 있으며 하복 대신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의는 치마 혹은 바지 중 선택이 가능하되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까지로 하며 치마 혹은 바지의 폭이 좁아서 신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체육복은 체육 시간에만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복은 학교 주간구매선정위원회에서 2단계 입찰을 통해 2022학년도에는 아이비클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 생활규정 두발 관련 내용입니다. 본교 학생들의 머리 길이는 셔츠 3번째 단추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수한 모양과 삭발, 파마, 염색, 탈색은 하지 않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발 검사는 안전생활지도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2주 전에 미리 공지를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관련 별도의 두발 허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폰은 일과 시간 중에 사용 및 소지를 할 수 없으며 등교 후에는 휴대전화를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16시 이후에 학생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내외 음주, 흡연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학교 교칙에 의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귀걸이는 일치할 수 없으며 손톱을 기르거나 매니큐어 장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교 학생들은 등교 시 화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 생활 규정 상벌점제 그린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상점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누계 점수가 마이너스 15점, 즉 상점보다 벌점이 많을 경우인데요. 긍정적 처벌, 학부모 면담, 서약서 작성, 자율,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그 누계 점수가 마이너스 30점일 경우는 학생 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 지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누계 점수가 마이너스 45점일 경우에는 학생 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 지도위원회를 통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부모 연수 관련해서 첫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폭력들, 그리고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학교폭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사안 조사, 다음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자체 해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자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치 결정이 통보되고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사안 처리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을 한 후 충족이 되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통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서 미충족이 된다거나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에서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늦잠을 자거나 몸이 자주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할 때, 성적이 갑자기 서서히 떨어질 때,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무엇인가에 열중하지 못할 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새로 사달라고 할 때, 학교나 학원을 가기 싫어하거나 옮기고 싶어 할 때, 학교생활 친구 관계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그리고 자녀가 휴대폰을 보고 당황하거나 불안해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SNS 상태의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교육 선도 조치가 내려오는데요. 첫 번째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보면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보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학급 교체, 제5호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가해 학생 교육 선도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호 서면 사과, 제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처분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해학생 특별교육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과 부과된 특별교육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4호까지 및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재발 여부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과된 특별교육은 기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부과된 특별교육을 학생이 받게 되면 보호자도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시간 부과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2호, 3호 조치를 받게 되면 학부모는 4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4호, 5호, 6호, 7호, 8호 조치의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학부모는 5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에서 1호, 2호, 3호,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4호, 5호, 6호는 출결사항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8호, 9호 조치는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졸업과 동시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에 삭제가 되고요. 출결사항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된 내용은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적힌 9호 조치, 퇴학 처분에 대한 조치는 삭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8호 조치, 전학도 마찬가지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할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말에 공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고요.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 아이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요. 피해 가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후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사안 처리 과정에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자녀가 안전하게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심으로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할 필요가 있겠죠. 피해 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지원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임을 알려주시고요. 매일 자녀와 학교생활 및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건강한 휴대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비싼 물건 등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 또는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해 주시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부모 연수 두 번째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개인 심리적 원인, 자포자기, 높은 기준의 완벽주의, 충동적, 불안, 내성적 성격 등이 심리적 원인이 되고요. 사회 환경적 원인에는 가정폭력, 불화, 질병, 경제적 어려움, 상실감, 성적 부진, 입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신병리적 원인에는 우울증, 반사회적 행동, 불안, 공포증 등이 청소년 자살 원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소년 자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도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청소년기고요. 자기 나름의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주변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시도하기도 하고요.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강해 순간적으로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동반 및 모방 자살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판타지 소설 등의 영향으로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청소년 자살의 특징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 및 대처 능력을 기르자. 여기서 문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서 일상적인 공부, 위기, 스트레스 대처 관리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울증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울증이 찾아오면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여기서 안전장치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살 신호를 예사롭게 보지 말고 상대방을 서포트하자. 자살자의 75%가 자살 전 주변인들에게 사실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런 예고를 쉽게 지나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단 한 번의 지지와 지원이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우울증이 있다면 경계의 끈을 놓지 말고 가족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살과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 기업, 상담센터 등 자살 위험군이 높은 사람들을 자살 예방 훈련 프로그램 등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 학부모님들께서 잘 숙지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생활지도부에서 학생 생활 및 학부모 연수 자료 중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관련 교육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운영계획 그리고 2024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설명할 2학년 학년부장 윤석구라고 합니다. 네, 먼저 2학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반 310명이고요. 각 반마다 25명에서 28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마다 인원수 차이가 있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 과목과 그리고 이동반을 고려해서 반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28명이 한 학급에 된 반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25명에서 26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학년 연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에는 지난주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학교교육 설명회가 있고요. 4월에는 정말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2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가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됩니다. 5월, 6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체육 한마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6월에는 3학년 선택과목 안내 및 상담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6월 9일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고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기말고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7, 8, 9월 말씀드리겠습니다. 7, 8월 여름방학 중에는 방학 중 방과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2학기 개학을 하고 2학기 개학이 되면 바로 1학기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8월 31일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계획되어 있고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제주도 일원에서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2학기 중간고사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11월 1일은 합청제가 있고요. 11월 23일, 즉 수능 다음 주 1,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은 2학기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학교 축제인 구조예술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12월 30일 겨울방을 하게 되고요. 1, 2월 방학 중 방과후학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13일, 14일은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학생들이 등교해서 2학년을 마무리하고 3학년 미리 준비를 할 것입니다. 2학년 중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사용하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릴지 좀 걱정이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갖고 계신 나눠드린 설명의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학년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뭐니뭐니 해도 학력신장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생 수요 기반 수업 개설을 통한 교육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과후학교 교과형뿐만 아니라 특기적성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문소양교육 함양 및 독서활동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자기주도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교실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곧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지금 부조관 2층에 새롭게 마련된 스터디 카페에서 2학년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점을 두고 운영할 내용은 세계시민 학급활동 운영입니다. 1학년 때부터 실시하고 있고 저희 학교가 1학년, 2학년, 3년 동안 세계시민 학급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학년들은 1학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바로 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학급활동의 모델을 제시하고요. 학급회의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학급별 특색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적 자율 역량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나누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감의 학급 문화가 조성이 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지도입니다. 인성교육, 기본예절, 그리고 학급별 자치규약, 그리고 자치활동 강화, 급식질서, 그리고 코로나 예방지도 뿐만 아니라 학생과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가정과 연계 지도를 통해서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3월에는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너도나도 공동교육과정에 신청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4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유니브라고 하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활용해서 개별 진학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1학년 때 바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1학년 자료가 지금 전부 저희 담임선생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3월에 첫 상담에도 이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학업 지도를 좀 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학력평가라든지 중간 기말고사 실시 후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개별 진학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명사초청 직업 및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선배들의 진로 진학의 경험을 듣는 것이 가장 실질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체험학습, 즉 수학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지금 결정되진 않았는데 5월 중에는 실시 여부를 확실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도우미 활동을 통한 나눔과 봉사 증진 함양입니다. 2024년도 대입에서는 봉사 활동의 특기사항이 미기재되고요. 그리고 개인별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봉사활동은 기재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2학년들이 1학년 때부터 많은 부서와 그리고 학년 자체에서 봉사활동을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부서에서 자발적 도우미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학년에서도 그린날의 봉사단이라는 걸 조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 한 해 2학년 학교 생활에서 대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필요로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라고 교육부에서 대학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겼습니다. 이상을 봤을 때 작년이나 올해보다 수능 비율이, 수능의 중요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사항 변경 및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될 겁니다. 그리고 면접 부술고사 최소화,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성고사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학생부 기재사항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대입엔 어떻게 반영되는지 현재 3학년 학생들과 즉 올 대학 입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활동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 경제 발명교육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하도록 지금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활동에서도 자율활동 현재 3학년과 동일하게 연간 500자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지금 자율활동은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작년 1학년부터 그리고 올 2학년까지 학교 교육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학년 자체 내에서도 봉사활동을 계획해서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따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활동 현행과 같고요. 수상 경력을 보시면 지금 현재 3학년들은 한 학기에 한 건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2학년부터는 수상 경력이 미반영됩니다. 독서활동도 마찬가지로 미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2024년 대입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 영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교과 세트, 그리고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등이 중요하고요. 교과 성적은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과 세특은 이 교과 세특 안에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학습 태도, 지적 호기심이 담겨야 되는데 최근에 학습 태도에 좀 더 대학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열심히 학습에 임하는지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선택 과목 선택, 이제 3학년 선택 과목 선택할 때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공별 권장 과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각 대학마다 권장 과목을 평가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에서도요, 자연계열, 특히 자연계열 학과들은 수능 지정 과목을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학년에 가서 정시 준비를 할 때 어떤 과목을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서 지정했는지 꼭 살피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과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에서는 창의적인 활동 기획과 그리고 자율보고서 작성이 중요하겠고요.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기재가 빠졌지만
교과 연계 심화 탐구라든지 융합적 기초 소양을 위해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교 교육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활동은 진로 구체화와 진로 탐색 과정을 열심히 2학년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은 빠졌지만 그리고 대회를 참여하는 게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교과 역량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런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도 기재가 되진 않지만 기본 소양뿐만 아니라 과목별 심화학습에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 활동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교과 세특에 이 독서 활동을 기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 내용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도 독서 활동은 대학에 미반영이 되지만 교과 세특을 통해서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서 활동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좀 학기별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 현재 저희 학교는 사회문제 탐구에 20과목, 20과목의 선택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확률과 통계 외에 20개 과목이 또 선택 과목으로 이동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1학기부터 내년 3학년 때 일반 및 진로 선택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 탐색 및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에서 특히 어떤 선택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 부분을 대학에서 지금 볼 예정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하고 충분한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상담을 하셔서 내년 일반 및 진로 선택 과목 선택에 학생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과 영역 학기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활동은 세계시민교육 1학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2학기에 운영을 통한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매주 지금 목요일 7교시에 부담임 선생님께서 진로상담부와 같이 협조해서 별도 계획으로 진로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학기 3월 중에 이 계획이 다 수립이 됐고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학기도 마찬가지로 2학기 계획을 진로상담부와 그리고 부담임 선생님께서 주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상경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재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서활동도 각 부서 및 특히 교과에서 독서 개입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이 수립이 되는 대로 바로 운영을 하고 2학기에는 평가 및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혹시나 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거로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독서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년 2학년 학년운영계획과 2024학년도 대입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직접 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